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왔는데 무인기 도발을 어제 했어요.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는데 하지만 무인기 격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분석과 처방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수호신으로 문정부를 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요. 이거는 확증 편향을 넘어선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요? 네, 총체적인 이건 인지 편향이죠. 우선요, 작년 1년 6개월 전 문재인 정부 때죠. 2021년 6월 달에 세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안보상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어요. 작년 6월에요. 네. 그래서 정찰 드론, 무장 드론, 전자전 드론, 다목적 로봇 등으로 구성이 된 이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이 됐고요. 또 레이더 연동된 안티 드론 통합 솔루션이 시범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1cm까지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 다음에 전자교란 단계를 거쳐서 작동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 드론이 군 중요 시설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작년 12월에 끝난 거예요. 시범 운영 기간이. 그래서 드론봇 전투단도 이미 창설됐고 훈련도 이미 했고 심지어는 경찰에서 군과 경찰과 민간의 드론 테러 대비한 합동훈련까지 작년에 했고 이미 보도가 다 됐어요. 그런데 훈련 한 번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의 왜곡이고 모든 것을 이 정부의 무능이나 실책을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이와 같은 이상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짓말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드론에 대응하는 전투단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활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드론 2m짜리 드론을 대응하면서 전투기가 출격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 전투단이 지금 이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미 1년 6개월 전에 이미 이거는 출범을 했습니다.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강화,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분단 이후로 서울 상공에 북한의 공중자산이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은 NSC 소집도 안 하고 만찬했어요. 그다음에 국민께 안 알렸어요. 그다음에 격추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훈련도 없었고 앞으로 하겠다 이게 있는 부대 있는 솔루션 다 운영도 못하고 전정부탄만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엉뚱한 거죠. 있는 걸 또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오늘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드론 부대가 이미 있는데 다시 또 창설을 지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아니, 조기 창설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갖고 조기 창설하면은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은 그럼 조기가 아니고 갈치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만 계속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확증 편향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뭐 어쨌든 글쎄요. 뭐 최재성 의원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관련 안보 라인이라든가 예. 이런 데는 뭐 했어요?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관련된 참모들이 검토하고 또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그 내용은 어쨌든 나중에라도 좀 한번 확인을 좀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합참이 그 어제 무인기 격추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하지만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탐지와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게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기술은 갖춰져 15문형 있다. 기간을 작년 6월에 15문형 기간에 예. 6개월 동안 돌입을 해서 이제 15문형 기간도 끝난 거죠. 이게요 가로 세로 0.01 제곱미터 예.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2m짜리를 5시간 동안 활보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오늘은 또 세 대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을 해가지고 또 예. 경보 문자를 날리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있는 부대를 보완하고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러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예. 분명히 이건 대응도 잘못했고 이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은 만찬하고 있고 NSC 소집도 안 하고 격추도 못 시키고 네 대는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국민께 공항 이 운행은 중지시켜 놓고 국민께 무슨 일인지 알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살상용 무기라든가 혹은 어떤 무장이 된 그런 무인기였고 자폭 무인기였고 만약에 이러면 국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이건 빼앗아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실책을 해놓고도 전 정부 탓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그 탓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지금 예. 그 당시에 그 보도된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어쨌든 전 정부에서 뭐 드론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내용은 어쨌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뉴스가 있었죠. 정부에서 1,373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거는요 범국민의힘적 통합입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만의 하나된 예. 대한민국을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역대급 낯뜨거운 사면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국민도 없고 지지율 급락했던 8.15 때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제외하고 말이에요. 당선자 시절부터 인수위세부터 막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더니 정작 취임하고 8.15 때 사면을 못했어요. 예.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예. 지지율 좀 오르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낯뜨거운 사면을 한 거예요. 국민도 없고 형평도 없고 이거는 오만만 있는 거예요. 사면권의 남용입니다. 예. 역대급의 낯뜨거운 사면이다. 민주당도 뭐 같은 뭐 비슷한 비판을 했네요. 예. 그 민주당에서도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사면을 구태 시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같이 이렇게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정치인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인의 사명은 항상 균형 있게 했습니다. 혹은 안 하든가. 똑같이 안 하든가 하면 균형을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방송 MBC는 고발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범죄자 MBC는 다 사면을 했어요. MB 했죠.
네? 오병우 했죠. 김기춘 했죠.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한 사람들은 사면을 하고 그것도 한쪽 편만 사면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의 고의에 관한 사면권은 사실은 이젠 사라져버린 거예요. 과거에 이런 적이 없어요. 예. 뭐 어쨌든 뭐 전례를 찾기 힘든 낯뜨거운 사면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사면 복권 됐는데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정치적 역할을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임팩트가 있거나 네. 또 영향이 있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친이계가 윤석열 정권의 특히 정치권에는 이미 부활이 돼서 사실은 정치의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그 윤핵관들 다 이 친이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친이계로 하여튼 검사와 친이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흡수돼서 중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들이 뭐 전면에 이미 등장을 했죠. 그래서 사면을 계기로 다시 친이계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력 역할은 국민들이 사면을 반대했고 더욱이 작년 올 4월 달까지는요. 추징금도 완납하고 벌금도 130억 중에 50억을 냈어요. 80억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면 실패하고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추징금까지 갚았던 사람이 벌금 나머지 안 하고 있어요. 벌금은요. 안 내면은 이건 환영 유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면을 해주고 형평에도 안 맞는 사면을 하고 제 식구 사면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범국민적 통합이 아니고 범국민의힘적 통합이죠. 이거는 새도 양날개로 나르는데요. 정말 형평 2번 하다가는 한쪽 날개 완전히 절단하고 한쪽 날개로만 대한민국 끌고 가겠다니. 예. 어쨌든 뭐 이번 사면 전부터 계속 뉴스의 중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과 함께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여부였는데 복권 없는 사면이 됐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내년 5월 달에 출소한 이후에 5년 동안이니까 28년까지인가요? 자, 김경수 지사의 민주당 내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복권이 되지 않고 자녀 형기를 면제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5개월 면제받은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5년과 5개월이고 그것도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은 김경수 지사의 활동이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 이런 것은 당장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또 복권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거나 이러면은 또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겠죠. 네.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이제 가석방 불원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형이 면제되면서 사면이 되긴 했는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사면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끄달렸잖아요. 이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다시 말해서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말이에요. 사면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압박하고 대통령 고위 권한이라고 하면서요. 자신들이 정권 잡아서 이미 당선돼서 곧 정권을 잡고 출범할 건데 그때 사면하면 될 거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세트로 이미 끝난 얘기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로 김경수 지사가 낑기고 이번에도 그러니 사면 불원서를 사면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사면 복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김경수 지사예요. 그런데 MB나
국정농단 세력을 사면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계속 갖다 끼워놓고 끄슬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단행이 된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조금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뭔데 방문조사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출석조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출석조사. 보고 있습니다. 예, 출석조사를 받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일반 국민도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뭐하거나 그러면은 출두나 조사 이런 것을 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사를 해서 압박을 해놓고 팩스 한 장으로 그냥 날짜까지 정해서 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죄 없고 탄압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그러면은 팩스 한 장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도 있고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지 특별히 대표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팩스 한 장으로 제1야당 대표 그것도 모함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출석조사를 의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 이제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인데 팩스 한 장으로 일정 조율 없이 일방적인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하는 것은 글쎄 좀 생각하기 힘들다. 일정 조율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일정 조율이 있었으면 이렇게 반응을 안 하죠. 그리고 이미 그날 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경청 투어하고 민생 투어하고 이러는 것이 내일 일정을 하루 전, 일주일 전에 정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 짜잖아요. 예. 그래서 광주 일정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협의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려고 광주 일정을 추후에 잡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에 대비한 예행 연습이다, 예비 고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내일 체포 동의안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하여튼 저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론으로 이것을 부결을 결의하고 이러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노웅래 의원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의원들을 움직이는지 예. 굉장히 열심히 소명하고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고요. 다만 당론으로 이것을 부결을 결의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그 부결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 없는 제도거든요. 예. 이게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이게 생긴 이제 유래인데 네. 이게 검찰이 비회기 중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꼭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체포동의안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용되고 회기 끝나고 있다. 해버리면 회기 끝나고 하면 되는데요. 예. 검찰이 꼭 회기 중에 던져요. 검찰이 악용하고 있다. 예.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이거는 검찰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아니면은 의원을 구속영장을 치거나 의원을 소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은 몰라도 예. 이게 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 거지만은요. 이것을 오히려 회기 중에 꼭 던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국민들이 또 쳐다보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예. 방법이 있잖아요. 예. 다른 방법이. 알겠습니다.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검찰이 시기를 조정을 해서 의원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검찰의 조사라는 건요. 예. 뭐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소환도 안 하잖아요. 예. 또 사건이 마냥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안 하면은 끝나는 문제냐?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